펑션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동일하지만 F1 키는 도움말입니다.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F2 키는 명령창, 히스토리 창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 명령창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밖에 정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트라는 명령을 해서 이 개체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이렇게 휙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죠. 이럴 때 F2 키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롬프트 히스토리를 켜는 단축키가 F2 키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펑션 키가 F8 키가 있는데요. F8 키는 직교 모드를 켜는 겁니다. 라인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서 마우스를 움직여도 딱 직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F8 키를 눌러서 끄게 되면 직교 모드가 풀리고 마우스 위치대로 작도가 되죠. 다시 F8 키를 누르면 직교 모드가 켜지면서 직각으로만, 수직, 수평으로만 작도가 됩니다. 또는 F8 키를 끈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수직, 수평으로만 작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계속 라인 작도를 하고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계속 작도를 하게 되면 수직, 수평이 되고 여기서 Shift 키에서 손을 떼면 떼자마자 바로 직교 모드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이 되는 펑션 키가 F3 키가 있는데요. 사실 F3 키는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오스냅을 켜고 끄기를 결정하는 게 F3 키인데 오스냅을 쓰지 않고 캐드 작업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F3 키는 끄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F4 키는 태블릿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글 키인데 요즘에는 마우스를 주로 사용하고 태블릿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F4 키도 사실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F5 키는 ISO 모드를 작동하게 하는 펑션 키인데요. 일반적인 2D 작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7 키는 그리드를 온오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리드라는 게 이 모눈을 말하는 거죠. F7 키를 누르면 여기 그리드가 발생이 됩니다. F7 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모눈이 꺼지죠. 사실 이 모눈은 지금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눈이 보이면 대략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다른 개체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9 키는 오스냅이 아닌 그냥 스냅입니다. 스냅이 뭐냐면 F9 키를 켜면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을 했을 때 이동 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SNAP를 입력을 하고 지금 거리가 1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한 5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은 마우스를 작업을 할 때 500만큼만 이동하고 그 중간에 100이나 200이나 300이나 400은 이동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스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F9 키를 눌러서 스냅을 끄면 마우스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간혹 접수가 되는 것이 마우스가 원하는 위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서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 F9 키를 눌러서 스냅을 켰을 때 지금처럼
마우스가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냅도 평상시에는 끄고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CAD의 핵심 기능인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은 F3키를 눌러서 껐다 켰다 토글을 할 수 있는데요. 밑에 상태 표시줄에서도 오스냅을 토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할 수 있죠. 여기 상태 표시줄 이 부분에 엔티티 스냅 설정이라고 나오는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스냅, 그러니까 객체 스냅을 쓸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스냅은 왜 중요하냐면 오스냅을 통해서 각 객체의 끝점이나 중간점이나 중심점이나 사분점, 교차점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스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오스냅의 각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은 객체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임의의 점을 사용자가 정밀하게 찍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이 CAD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원하는 지점을 찍어주게 그쪽으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라인을 한번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드점, 끝점이라고 하죠. 라인 작성을 하고 임의의 점을 시작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 사각형의 이 모퉁이 끝부분에 라인을 작성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스냅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서 최대한 끝점으로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오스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객체의 끝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살짝 갖다 대면 여기 끝점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끝점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끝점으로 잡히게 되죠. 또 임의의 점을 다른 데를 찍었다가 이쪽 끝점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쪽 끝을 가까이 살짝 갖다 대면 끝점 표시가 되면서 빨간색 네모가 표시가 되죠. 역시 클릭을 하면 끝부분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또 이쪽 끝점을 한번 작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 끝점이 표시가 되고 또 이쪽 끝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갖다 대면 표시가 되고 끝점이 아닌 곳에 클릭을 해도 끝점에 달라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심점, 그러니까 원의 정중앙 부분에 라인을 작도를 하거나 기준점을 찍을 때 쓰는 이 중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역시 마찬가지로 작도를 하고 이 끝점을 갖다 찍은 다음에 원에다 갖다 대면 원 중심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심점입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에다 갖다 대면 중심점이 체크가 되죠. 클릭을 하면 원의 중심으로 선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립스, 타원도 중간에다가 갖다 대면 중심점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나 중심점을 CAD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오스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중간되는 지점, 이 선의 중간되는 지점, 이 선의 중간 지점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중간점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지금 세팅을 하면서 잠깐 오스냅 설정을 좀 바꿨는데요. 다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을 켜게 되면 이제부터 중간점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인 이곳에 살짝 갖다 대면 중간점이 자동으로 찍히죠. 이 선의 중간점, 이 선의 중간점,
이 선에 마찬가지로 중간점, 이 선의 중간점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수직점과 교차점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스냅 세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교차점과 수직점이 켜져 있네요. 그러니까 개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도 교차점인 곳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두 오스냅만 자동으로 잡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라인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라인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에 교차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선과 선이 교차되는 이 교차점을 자동으로 오스냅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한번 갖다 대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라고 표시가 되면서 교차점을 잡아주네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과 선이 만나는 이곳을 교차점이라고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점이 되겠네요. 예, 교차점으로 맞물린 곳은 선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하더라도 이 교차점은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점인데요. 여기서 라인을 시작을 해서 이 선과 만나는 딱 직각 부분, 예, 여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수직점 오스냅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원과 만나는 90도 부분, 예, 이곳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점 오스냅이고 이 면과 이 라인이 딱 90도를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갖다 대면 이곳에 잡히는 이곳이 바로 90도 지점인 수직점 오스냅입니다. 다음은 접점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DT 오스냅 설정에 들어가서 네, 접점 오스냅이 켜져 있네요. 이제는 개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접점 오스냅만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라인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접점 오스냅은 이 원의 두 접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오스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접점이 어느 곳이든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스냅이 따라다니죠. 클릭을 하고 이 두 번째 원에다 갖다 대면 딱 한 점이 찍히게 됩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원의 가장 모퉁이의 접점과 이 원의 가장 모퉁이 부분의 접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또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원의 접점을 클릭을 하고 이 원의 접점을 클릭을 하면 이 두 원의 접점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점 오스냅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분점과 삽입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분점과 삽입점 이 두 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작성을 하고 원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오스냅이 잡히는데요. 이게 바로 사분점입니다. 이 원에 0도, 90도, 180도, 270도 부분의 네 모퉁이, 그래서 4분점이 이 원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네 모퉁이를 찍고자 할 때 4분점 오스냅을 클릭을 하면 딱 이 원의 네 모퉁이 부분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점은 블럭 개체의 기준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 블럭 개체에다 갖다 대면 삽입이라고 해서 이 블럭의 기준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 블럭의 기준점이 여기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블럭을 클릭을 딱 하면 그립이 표시가 되죠. 이 그립이 있는 곳이 이 블럭 개체의 기준점입니다. 이 블럭 개체의 기준점을 찍을 때 이 오스냅 설정에 삽입점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블럭의 기준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동 오스냅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스냅은
전부 다 켜놓고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뭐 끝점이나 중심점, 그 다음에 교차점 정도만 켜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다 켜놓고 쓰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오스냅에 이게 걸리든 저게 걸리든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세 개만 켜신 다음에 나머지 오스냅은 수동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인 작성을 하고 뭐 이렇게 끝점을 쓰다가 여기 중심점을 쓰다가 여기 4분점을 쓰고 싶다. 근데 4분점은 지금 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안 잡히죠. 그때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임시로 엔티티 스냅을 잡을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4분점을 체크를 하면 여기 명령창에 QUA라는 명령이 들어가고요. 이때 한 번만 일시적으로 4분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4분점이 안 잡히죠. 왜냐하면 한 번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4분점을 다시 잡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 또 메뉴가 나오죠. 이때 4분점을 클릭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4분점을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지 않는 수직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Shift 키 누르면서 우측 버튼 클릭을 하면 여러 오스냅이 나오는데요. 수직점을 클릭을 딱 하면 이번 한 번만 수직점을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수직점 오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또는 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PER이라고 입력을 하면 수직점 오스냅을 잡아주게 되죠. 수직점 오스냅이 안 잡히다가 다시 또 PER을 치게 되면 수직점 오스냅을 잡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수동으로 한 번만 오스냅을 잡을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술지원팀으로 문의가 접수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스냅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스냅 표시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도구의 옵션, 제도 탭을 가시면 여기 표시키 체크가 켜져 있어야 이 표시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라인 여기 끝점을 갖다 대도 오스냅이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키가 꺼졌기 때문에 오스냅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표시키를 켜보도록 할까요? 도구의 옵션, 제도 탭에 표시키 체크 표시를 켜고 확인을 누르시면 라인, 끝점에 갖다 대면 이제 오스냅이 끝점 오스냅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오스냅이 표시가 되지 않을 때는 도구의 옵션, 제도 탭, 표시키에 가서 표시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 위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좌표는 이 UCS 아이콘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을 0,0이라고 기준으로 잡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인 부분을 좌표로 생성할 건지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절대좌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작업을 해볼까요? 라인 0,0 그러면 이 0,0 지점에 먼저 시작점이 찍혔죠. 그 다음에 10,1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 이 얘기는 X축으로 10만큼 가고 Y축으로 10만큼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엔터를 치면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10,10인 위치로 이렇게 라인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라인 작성을 해볼까요? 라인 5,5에 시작을 해서 10,5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X축으로 5, Y축으로 5만큼 갔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X축으로 10, Y축으로 5인 지점으로 라인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점을 0,0으로 기준으로 해서 10이 됐건 아니면 100만큼 가게 됐건 아니면 1000만큼 가게 됐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좌표를 사용해서 객체를 작성하거나 라인을 작성하거나 카피하거나 무브할 때 사용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좌표는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면이 0,0부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어떤 도면은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도면은 여기 멀리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 원을 만들거나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이 지점의 좌표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표를 잘 쓰지 않고 상대 좌표를 쓰게 됩니다. 상대 좌표를 쓰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건 아니면 가까이 붙어 있건 관계없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요것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원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라인 지점을 찍고 상대 좌표이기 때문에 앞에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 10, 10 엔터. 그러니까 이 점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10, Y축으로 10만큼 이동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골뱅이가 붙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렉탱글 기준점 찍고 골뱅이 10, 10 그러면 X축으로 10, Y축으로 10인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상대 좌표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 좌표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사용하는 이 상대 좌표는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상대 좌표 기법이요. 이동 거리, 그 다음에 각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라인 작업할 때 많이 씁니다. 라인, 시작점 클릭, 골뱅이 10, 꺽쇠 45. 이 말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10만큼 이동을 하고 각도는 45도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각도로 길이를 10만큼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 클릭을 하고 10만큼 이동한 이 부분에서 끝점이 찍혀서 이렇게 라인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 응용해서 이곳에다가 사각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10이죠. 그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 고스냅이 자동으로 잡히네요. 끝점을 기준으로 골뱅이 10 거리는 10이고요.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거리가 10이고 각도가 90으로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는 10이고 각도는 180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주사위 모양 형태로 작성이 되죠. 이곳은 끝점 오스냅을 사용해서 그냥 작도를 하게 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좌표를 통해서 이 도면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거리와 각도를 줘서 개체를 작성하거나 무브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